계속 투표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2부로 넘어갈게요. 자, 2부 미국 주식. 자, 다음 주부터 이제 한 달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자,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침체하고 완만한 침체를 구분하라고 2024년에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죠. 예, 그래서 2024년에 이제 침체가 올 거냐, 아니면 완만한 침체가 올 거냐. 이 침체라는 말이 랜딩입니다. 랜딩. 자, 그래서 비행기가 착륙하듯이, 자, 침체로 들어갈 거냐, 하드 랜딩을 할 거냐, 아니면 완만한 침체, 소프트 랜딩을 할 거냐. 그래서 2024년에 가장 큰 화두죠. 자, 근데 아직까지 침체에 대한 신호는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장이 많이 과열돼서 소프트 랜딩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더 많은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민첩하게 행동을 하자. 올해의 표어죠. 민첩하게 행동하자. 자,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산 배분을 잘 해놓으시고, 뭐 기회가 오면 줍줍을 하고, 또 올라가면은 열매를 따고 그렇게 하는데, 뭐 작년 말에 매일경제신문에서 인터뷰에서 얘기 드렸고, 뭐 저희 마을에서도 올해 얘기를 드렸지만은 1월 달은 조금 쉬고, 뭐 2월 달에 이제 실적 발표 나면서 조금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3, 4, 5월 정도 돼서 이제 고금리 효과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면서 조금 시장이 흔들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그 말한 시점이 거의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어제까지 옵션 만기일이 끝났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3월 이제 셋째 주죠.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이제 4월 달에 1분기 실적 발표가 시작하는 시기까지 지금 딱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요 한 달의 기간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옵션이 정리됐고, 다음 달 옵션 만료되기 전까지 딱 한 달간의 이제 기간이고, 자, 한 달이 지나면 이제 1분기 실적 발표가 시작되는데, 그 1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전망이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자, 이번 한 달이 이제 앞으로의 4주가 조금 영향을 받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건 제 내피셜이고요. 그래서 지금 민첩하게 잘 하셔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진짜 다시 한번 또 갈림길에 놓인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아직까지는 4차 산업혁명의 이제 올해가 완성기라고 얘기하면서 4차 산업혁명의 인공지능 모멘텀이 지금까지 시장을 잘 이끌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12월, 올해 1, 2월, 3월 초까지 해가지고 거의 4개월 이상 동안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거의 상승을 했고요. 우상향을 했고, 자, 이 완성기가 올라오는데 이제 어느 정도 쉬었다가 계속 올라갈 건지, 자, 아니면은 뭐 계속해서 올라갈 건지, 자, 그게 중요한 거죠. 주식시장은 항상 우상향을 하진 않습니다. 자, 한 번씩 좀 쉬었다 가기도 하죠. 풀백이 일어나든지 조정이 오든지, 베어마켓으로 들어갔다 나올 수도 있고요. 뭐 약간 밀렸다가 올라가기도 하고, 뭐 조정이 오면 10%가 밀렸다 올라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좀 많이 밀리면 20%가 밀렸다가 자, 올라가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상황이 지금 3, 4, 5월이 애매한 그런 상황이에요. 예, 당연히 6월 달부터는 조금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자, 근데 이제 대선이 걸려있죠. 2월부터 11월까지는. 자, 이 인공지능 모멘텀이 얼마나 지금 미국 시장을 이끌어 갈지가 지금 화두인데, 과연 침체라든지, 자, 거시경제 환경이 이런 인공지능 모멘텀을 꺾을 수가 있을지, 이게 가장 화두입니다. 자, 그래서 곰들은 일단 잠을 자고 있죠. 자, 곰들이 힘들었어요. 예, 곰들이, 자, 지난주까지만 해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계속 병실에 누워있고요. 공매도 친 사람들은 손해를 엄청나게 입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곰들은 계속해서 회의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지 않을 거야. 자, 우리는 그래도 수익을 낼 거야. 그렇게, 자, 계속 이렇게 대화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S&P 500이 5117로 어제 떨어졌는데, 자, 5100 장중에 5190까지 올라갔었죠. 근데 종가 기준으로 하면은 5180까지 자, 올라왔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왔다가 내려가고
자, 올라갔다 내려가고. 자,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 보시면은 이제 화요일 날, 예, 자, 이제 오라클이 실적이 발표나면서 인공지능 모멘텀이 좀 찾아왔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 날 이제 물가 발표를 하면서 잠깐 올라갔다가 5,180 근처가 가니까, 예, 거기서 수익 실현이 나왔습니다. 거의 트리플 봉처럼 자, 올라갔다가 지금 꺾여서 내려왔는데, 자, 일단은 뭐 옵션 만길도 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사자에 베팅하던 사람들이 콜옵션을 정리하는 모습이 계속 보여졌죠. 그래서 월요일도 좀 정리를 했고, 예,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에 걸쳐서 계속 정리를, 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5,180을 지지로, 자, 저항을 받고 2위상을 더 뚫고 올라가지는, 자, 못한 그런 상황인데요. 자, 그래서 지금 어디가 이제 5,180 위에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냐, 이제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여기만 가면 수익 실현이 나오니까. 자, 이거를 어떻게 더 끌어올릴까인데, 자, 일단은 곰들이 또 들어오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S&P 500은 올해 들어서, 예, 연초부터 보면은 7.89%나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계속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예, 그래서 자, 이렇게 저점을 이어보니까요, 올해 초에 보면은 계속해서 올라왔는데, 그게 이번 주에 좀 꺾인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위점도 조금 연결해서 해보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자, 원래대로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올라갈 거라고 치면은 요쯤에서 자,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갔어야 되는데, 자, 요 바닥을 뚫고 내려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조금 안 좋게 내려왔는데, 자, 이거를 지금 계속해서 좀 깨지기 시작하면 내려가죠. 자, 요렇게 봐야 되는지, 아니면 어제의 옵션 만기일은 그냥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잠깐 빠진 거기 때문에 다시 회복해서 올라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만약에 다음 주에 이게 회복이 안 되면은 그래도 한 달 정도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 제 내피셜이고요. 참고만 하시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S&P 500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15일 이동평균선이 깨진 적이 올해 들어서 거의 없습니다. 예, 보시면 알겠지만 뭐 요때 한번 깨졌죠. 1월 초에. 그다음에 자, 요때 한번 좀 깨졌는데, 네, 2월 말 정도에 깨졌고, 그 이후로는 계속 15일 이동평균선 위에 떠 있습니다. 근데 지금 5,110이 딱 15일 이동평균선이에요. 그래서 눌리면은 올라가고, 눌리면은 올라가고, 눌리면 올라가고, 예, 뭐 15일 이동평균선이 깨진 적이 없어요. 근데 딱 지금 15일 이동평균선에 다시 걸렸습니다. 지난주에도 거의 비슷하게 얘기 드렸죠. 지난주에도 15일 이동평균선에 걸려 있었고, 지지난주에도 15일 이동평균선에 걸려 있었고, 자, 그래서 지금, 예, 약간의 뭐 15일까지 눌리기는 하는데, 거기서 지금 올라가냐, 예, 내려가냐, 자, 그런 기로에서 계속 놓였는데 지금 계속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다음 주도 다시 눌렸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근데 만약에 요게 깨지기 시작하면은, 예, 일단은 조금 많이 밀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노란 선이죠. 이게 50일 이동평균선인데 5천선까지도 자, 밀릴 수도 있다. 뭐 요렇게 자, 일단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지금 굉장히 또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흐름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2024년에 연준들이 목표로 한 게 뭐냐면은, 지금, RBC 캐피탈이 올해 5,000까지 봤었죠. UBS에서는 5,150까지 봤었습니다. 지금 골드만삭스도 5,100 정도 봤었고요. CT 5,000 봤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5,000 봤습니다. 도이치뱅크도 5,100 봤고, BMO도 5,100 정도밖에 안 봤었죠. 그래서 그 5,100선을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과열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내놓은, 전문가들이 내놓은, 기관들이 내놓은 이런 목표 주가가 훨씬 더 올라갔기 때문에 다 틀렸죠. 지금 맞춘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은 하나 이제 바쁘게 지금 목표 주가를 RBC도 5,300으로 올렸고요. UBS도 5,300으로 올렸고, 바클레이즈도 5,300으로 올렸고, 자, 골드만삭스도 5,200으로 올렸습니다. CT는 5,100으로 올렸는데 그보다 더 올라갔죠. 그 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결국 5,400으로 올렸고요. BMO도 5,400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번 주에 JP 모건 마저
마저도 5,600으로 올렸습니다. 결국은 예, 프라이빗 뱅크 쪽에서. 자, 그러면 굉장히 많이 올렸어요. 그래서 뭐 올해 말까지야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은 지금 3월 현재 이렇게까지 올라왔다는 거는 굉장히 시장이 자 과열됐다고 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팩트셋에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S&P 500의 포워드 PE 레이쇼가 20.7까지 올라왔어요. 굉장히 PE 레이쇼가 밸류에이션이 꽉 차 있는 상황입니다. 자, 5년 평균이 19나 10년 평균이 17.7보다도 훨씬 높죠. 예,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고요. 2020년, 2021년에 많이 올라갔던 그 밸류에이션은 유동성 버블 때문에 올라왔던 거라 무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전문가들이 목표로 한 게 올리면서 올해의 이제 S&P 500의 EPS 주당 순이익이 250불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요게 올해 말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합리적이고 요거를 예, 250인데 자, 여기에다가 자, 포워드 PE 레이시오 20.7을 곱하면은 적정한 목표는 5,175가 나오는 거죠. 이게 지수입니다. 그래서 S&P 500의 지수가 5,175가 어떻게 보면은 올해의 가장 합리적인 자, 목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요거보다 더 올라가면 열매를 따는 거죠. 그래서 5,180 정도면 열매를 계속 땁니다. 이거 이상 끌어올리려면 S&P 500이 수익을 1분기에 더 잘 내줘야 됩니다. 그러면 더 올라갈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거 이상 올리기는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나스닥도 이번 주에 보시면 빠졌습니다. 0.16%가 빠졌죠. 지난주도 빠졌는데 이번 주도 빠졌습니다. 결국 16,000선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수요일날 오라클 때문에 CPI 때문에 잠깐 올라가긴 했지만은 뭐 그건 일시적인 거였고 그거보다 더 많이 자 어제 떨어졌습니다. 옵션이 정리가 돼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자, 일단은 나스닥은 올해 들어서 8.18%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아까처럼 S&P 500을 이 바닥만 이어서 보면은 자, 뭐 위쪽을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올라가야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그 선이 깨졌습니다. 자, 물론 이제 차트 분석을 잘 안 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전문가들은 요 선이 깨진 거에 대해서 의미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옵션 만기일이라 깨진 것도 있는데 자, 여기에서 다시 반등을 해주냐, 이게 옵션 만기일이라 깨진 거기 때문에 자, 아니면 여기서 계속 내려가냐, 지금 굉장히 애매한 상황입니다. 이미 깨진 상황이죠. 자, 그래서 월요일 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스닥을 보시면은 15일 이동평균선도 깨졌고요. 20일도 깨졌습니다. 자, 그래서 16,000선은 지켜주길 바랬는데 그거까지 깨졌고요. 자, 2월 말에 한번 깨졌었고 1월 초에도 한번 깨졌었는데 자, 이번에도 잠깐 깨졌습니다. 지금 과열기가 50일까지 내려왔는데 자, 여기에서 과연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계속해서 과매도까지 내려갈지 자, 지금 굉장히 딱 중간까지 와 있는데 갈림길이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식별로 보면요. 자, 엔비디아가 올해 들어서 82.35%나 올랐습니다. 실적 발표를 한 이후로 예, 거의 2배 가까이 더 올라서 그렇죠. 메타 플랫폼도 올해 들어서 39.80%나 올랐고요. 자, 아마존도 16.33% 올랐고 마이크로소프트 12.28% 올랐습니다. 특히 엔비디아하고 메타 위주로 주식시장이 끌어올린 게 있죠. 그래서 지금 나스닥이 올해 들어서 8.18%가 올랐는데 대형주들이 지금 82%, 39% 올랐다는 거는 조금 예, 과연 좀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메타도 어느 정도 오르다가 지금 보시면은 올라가다가 좀 내려가죠. 그래서 지금 약간 박스권처럼 지금 더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존도 보시면 올라가다 말았습니다. 지금 오른쪽으로 횡보를 계속하고 있고요. 자, 마이크로소프트도 더 올라가지 못하죠. 예, 거의 오른쪽으로 횡보를 하고 있고, 뭐 구글이나 애플 같은 경우엔 빠졌다가 지금 올라오긴 했지만 계속해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텍들이 대부분 횡보하고 있는데 일단은 자, 엔비디아 위주로 끌어올려진 시장이라는 게 딱 눈에 보이시죠? 지금 보시면. 그래서 엔비디아 관련해서는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지만 주식 분할을 발표한 이후로 조금 더 올라갔기 때문에 이번에도 주식 분할이 있을 것 같다, 그런 희망으로 더 끌어올린 것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2022년 말에 108불까지 내려갔다 그때부터 이제 올라왔는데 자, 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 받쳐주긴 하지만은 좀 많이 자 올라가긴 했습니다. 자, 만약에
올해 말 목표 주가가 뭐 900불에서 1000불이라고 그러면은 거의 목표 주가까지 3월인데 벌써 달성을 한 거라고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이제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주봉으로 보시면은 지금 굉장히 과열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래서 자, 주봉으로 RSI가 89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그래서 974까지 지금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올라왔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엔비디아 과열된 것 때문에 조금 경계의 목소리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뭐 주봉으로 보면은 가격이 좀 빠지긴 했는데 지금 많이 과열되어 있다. 지금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거래량도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전문가들이 뭐라 그러냐면 엔비디아가 인덱스를 끌어올렸다. 그리고 이런 주식들이 몇몇 주식에 좀 모여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지만은 지금 70%도 안 되는 주식은 올랐는데 나머지 주식들이 못 올라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식이 엔비디아나 빅텍만 오르는 게 아니라 다른 주식들도 같이 올라가면은 좋은데 몇몇 인기 있는 주식들 암호화폐 관련된 것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다이어트 관련된 것들이라든지 뭐 요런 것들 빅텍 위주로 몇몇 종목군에 한해서만 올라간 약간은 주식시장이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엔비디아의 지금 PE가 73.59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지금 지난 5년간 성장률로 봐도 되고 앞으로 5년간 성장률로 보더라도 36% 정도 되는데 그거로 자 성장률로 나누면은 기저효과는 5월이면 사라집니다. 작년 5월부터 1분기 실적부터 엔비디아가 잘 나왔기 때문에 이번 5월 달에 1분기 실적 발표는 작년 동기 대비해서 그렇게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자, 이번까지는 뭐 100% 이상, 200% 이상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는데 지금은 이제 향후 5년 동안은 36%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P가 73이면은 이걸 나누면 팩이 2.04나 나오는 거죠. 자, 팩이 1이면 정상인데 2 정도 나오면은 굉장히 조금 비싸다고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하면서 시장이 너무 폭이 적지 않냐. 그래서 굉장히 역대급으로 시장의 폭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버블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하고 2021년에 빵 버블이 있었죠. 그게 2022년에 터졌는데 그때 P 밸류에이션이 거의 60까지 지금 올라간 상황인데 지금 매그니피슨 7도 한 3주 전까지만 해도 45인데 지금은 더 많이 올라와 있어서 거의 그때급으로 그때랑 비슷하게 지금 올라와 있는 자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 이런 것들을 느꼈는지 내부자들이 주식을 좀 많이 팔았죠. 아니면은 뭐 너무 기분이 좋아서 팔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내부자들 파는 거는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자, 마크 스티븐스가 3월 7일날 919불에 엔비디아를 21,750주를 갖다 팔았죠. 그 다음에 자, 탱크 코엑스라는 분도 3월 5일날 20만 주를 850불에 갖다 팔았습니다. 자, 페르시스 드렐리라고 이사 중에 한 명도 3월 5일날 845불에 5,000주를 갖다 팔았고요. 자, 그다음 마크 스티븐스는 얼마 전에도 12,000주를 853불에 갖다 팔았습니다. 자, 요런 것들이 자, 어떤 경계의 목소리를 저희한테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엔비디아만 잘 오른 게 아니라 자, 지금 메타도 잘 올랐죠. 근데 이 메타의 마크 저커버거가 어제 1억 달러 정도입니다. 굉장히 많죠.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게 1000조가 이게 얼마죠? 조는 아닌데 자, 지금 10억, 100억, 1000억 정도 한 1300억 정도 갖다 팔았습니다. 자, 100 밀리언 정도 갖다 팔았고요. 그래서 자, 메타가 주식가가 어제 조금 못 오른 이유도 자, 여기에 있습니다. 자, 마크 저커버거가 주식을 갖다 팔았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지만은 이 회사의 내부자들이 주식을 굉장히 많이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저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회사의 내부자들이 팔았습니다. 어제 팔란티어의 피터 틸도 주식을 팔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요즘 내부자들이 아무래도
CEO 회사를 경영하는 CEO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이제 시장이 흘러가는 걸 좀 볼 수가 있겠죠. 예, 그 사람들이 주식을 갖다 파는 거는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수익 실현한다고도 볼 수 있고, 뭔가를 알고서 팔고 있다고도 자,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지만 마이클 하튼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주식시장이 지금 비정상적인 abnormal gain이라고 그러죠. 비정상적인 수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abnormal times, 비정상적인 시기에 비정상적인 gain을 수익을 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주식시장이 너무 스트레치되고 익스텐드 됐다. 너무 이제 지나치게 과열이 됐다. 이런 얘기를 지난주에 했는데 자, 이번 주에 조금 밀렸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다가 시장에 조금 불안감을 더 야기시킬 수 있는 게 FOMC죠. 예, 저희는 FOMC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다 반영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아까 FOMC가 뭔지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FOMC 회의가 다음 주 화요일하고 수요일날 열리는데요. 3월달 회의가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FOMC는 3월달, 6월달, 9월달, 12월달이죠. 세 달에 한 번씩 경제 전망하고 점도표를 발표를 합니다. 자, 그게 일단은 이번에 나오면은 연준이 앞으로 고금리를 얼마나 유지를 할지, 언제부터 금리를 내리기 시작할지가 보이는데요. 자, 그래서 지난 12월 달에 나온 연준의 이게 지금 경제 전망입니다. 그래서 GDP를 2014년에 1.4% 떨어질 거로 봤고요. 9월 달까지만 해도 1.5%였는데 2024년은 확실히 경제가 2.6에서 1.4로 더 떨어질 거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GDP는 3%대죠. 그래서 2024년에 특히 전반기에 경기가 확실히 둔화될 거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2024년에 4.1%로 자, 올라갈 거로 작년 12월에 예상을 했죠. 그 다음에 물가는 2.4%로 떨어질 거로 생각을 하고, 근원은 2.4%로 떨어질 거로 올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나온 PC가 2.4, 2.8이 찍혔죠. 예, 그래서 자, 근원은 아직 안 잡히고 있는데 올해 말까지 요 정도 잡힐 거라고 12월에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헤드라인은 어느 정도 지금 마친 상황인데요. 예, 그 다음에 자, 연준의 금리가 4.6이 찍히면서 세 번 정도 금리를 내리겠구나. 자, 요런 발표를 자, 했습니다. 그래서 PC만 보면요. 다다음 주에 PC 물가가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지난번에 2.4하고 2.8이 나오면서 연준이 올해 목표로 한 2.4%는 어느 정도 달성을 했습니다. 자, 근데 근원이 2.8로 아직은 조금 덜 달성이 된 상황인데요. 지금 전문가들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다다음 주 2주 있다가 물가가 2.5에서 2.8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물가가 이번 CPI 두 번째 나왔는데 더 올라갔죠. 예, 그 다음에 PC도 두 번 연속 오를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연준이 바라는 2.4가 아니라 2.5하고 2.8이 찍혔기 때문에 연준이 이번에 회의를 통해서 점도표하고 경제 전망을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 목표치를 다시 올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GDP 목표치를 조금 바꿀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제학자들은 조금 긍정적으로 보죠. 그래서 GDP 자체를 연준하고 거의 비슷하게 보는데 자, 내년하고 내후년까지는 2%대까지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경제학자들도 올해는 4.1%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그다음에 PC 물가도 거의 2.4 정도 그대로 보는 것 같고요. 근원도 2.4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생각한 거하고 연준이 생각한 거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페드 와치도 거의 비슷하죠. 일단은 3월 달에는 금리를 안 내리겠다 지금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점도표를 저희가 집중해서 보고 있는 상황인데, 자, 19명의 이제 통화정책위원회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제 점도표를 찍게 돼 있습니다. 투표는 안 하더라도. 그게 4.6이 지난번에 찍혀서 둘레 6명이 이렇게 찍혔고 중간값이 4.6으로 찍힌 거죠. 그래서 요 점도표가
원래대로 4.6으로 이렇게 똑같이 찍어줘 주면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6이 찍히면 좋겠는데, 자, 요게 이제 지금 걱정을 뭘 하고 있느냐면은 요게 조금 더, 높게 찍혀서 두 번이나로 요 위에 찍히지 않을까. 4.6이 아니라 한 4.8이나 뭐 요런데, 4.9로 찍히지 않을까. 요거를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도표가 요거보다는 여기에 많이 찍히면은, 세 번 내리는 게 아니라 두 번밖에 안 내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시장이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 그런 걱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이 다음 주에 월요일, 화요일 날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수요일 날 결과까지 안 나와주면은 다음 주에 조금 시장에 조금 안 좋을 수도 있겠다. 어떻게 보면. 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고. 자, 그 다음에, 그런데도 이제 연준은 일단은 세 번 내리겠다고 경제학자들이랑 다들 그렇게 일단은 합의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지난주에도 또 얘기 드렸고요. 그래서 경제학자들 블룸버그에서도 얘기하지만은 75bp는 그대로 유지해주지 않겠냐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6, 7월에 한번 내리고요. 그 다음에 9, 11월에 한번 내리고 12월까지 3번 내리겠다고 다들 그렇게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연준이 어떻게 말을 할지 파월이 기자회견을 어떻게 할지 거기에 대해서 약간은 좀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올해 들어서 얘기 드리는 거죠. 지금 고금리가 5.25 이상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근원물가는 2.8%까지 지금 떨어졌다고 얘기 드렸죠. 이거를 이제 합치면은 빼면은 한 2.4% 정도 나오죠. 그래서 실질금리가 지금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지금 물가 대비해서 금리가 높기 때문에 시장이 둔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게 이제 3월, 4월, 5월에 걸쳐서 계속해서 효과가 나올 텐데, 자, 안 그래도 어제 뉴욕에서 나온 제조업 지수가 나왔죠. 뉴욕 제조업 지수가 아직까지 마이너스 22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4개월 연속 지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데, 제조업 쪽이 뉴욕 쪽이 이제 살아날 가능성이 지금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산업 생산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올해 들어서 2개월 연속으로 지금 산업 생산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것들이 1분기 실적 발표에 조금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금리도 높고 1분기 실적이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고, 지난번에 TSMC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인공지능 때문에 수익이 많이 날 거지만 1분기는 좀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분기에 대한 두려움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고금리를 반영해서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지만은 왓튼 스쿨이죠. 유펜의 제레미 시걸 교수님도 3월 달에는 금리를 내리는 게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연준은 3월 달에 내릴 생각이 없습니다. 빌 에커만도 1분기에 금리를 내릴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골드만삭스도 비슷했죠. 근데 경기가 생각보다 좋으니까 금리를 안 내리는 게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당장은 효과가 안 나겠지만 서서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아직은 그렇게 안심을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레리 서머스도 제가 연준이 중립금리를 낮게 잡는 것이 안 좋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올해, 이번 주에 금리가, 채권금리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안녕하세요. 늦게 오심도 환영하고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약간, 걱정을 드렸을 수도 있는데, 지금 그래도 희망은 있습니다. 항상 희망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갈림길에 놓였기 때문에, 이게 15일 이동평균선에서 S&P 500이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다들 아실 거라고 봅니다.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의 완성기. 과연 인공지능에 대한 모멘텀이 사라질 거냐? 사라지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게 버블이라고 생각도 안 되는데, 이게 아직 잘 살아있어요.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뭐만 나오면, 지난주에도 그랬죠. 오라클 실적 발표가 잘 나오면서 클라우드 쪽, 특히 인공지능 쪽에 수익이 더 잘 나오는 게 보이면서, 엔비디아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인공지능 얘기가 또 긍정적으로 나오면은 실적들이 또 잘 나오고 그러면은
하면은 자 계속해서 주식시장은 끌어올려지는 겁니다. 자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이번에 S&P 500 기업들이 AI를 인용한 어닝콜이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지난 10년간을 볼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벌써 거의 180번 정도 이번에 어닝콜에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지난 분기, 지지난 분기 인공지능을 얘기를 하면은 그 회사의 주가가 올라갔죠. 그래서 인공지능을 얘기한 기업들의 평균 주가가 28.6%가 올라갔습니다. 3월 달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간 그런 상황이죠. 자, 이번에도 또 인공지능을 얘기한 사람들의 평균이 아니라 중간값은 26.8%가 올랐습니다. 3월 달 14점, 아니죠. 지난 분기보다 더 많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자, 인공지능만 얘기하면은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실적 발표를 내면서, 자, 지난주에 오라클이, 인공지능 얘기를 했더니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닝콜에 인공지능을 거의 120번 정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50번 이상 인공지능을, 실적 발표를 하면서 언급한 기업이 엔비디아가 120번, 자, 세일즈포스가 한 3번 정도, 그 다음에 시덴스 디자인도 한 80 몇 번, 그 다음에 알파벳 구글도 한 70 몇 번, 그 다음 마이크로소프트가 70 몇 번, 메타가 한 68번 정도, 그 다음에 휴레패커드 컴퓨터 회사죠. 자, 60 몇 번 했고요. 뭐 델도 했고, 그 다음에 브로드컴도 50 몇 번을 했습니다. 아리스타 네트워크도 50번 그렇게 됐죠. 그래서 자, 요런 기업들이 인공지능을 이끌어가는 기업들 중에 하나죠. 뭐 여기에다가 서버인 뭐 SMCI, 팔란티어 등등 자 굉장히 많긴 합니다. 뭐 AI도 있고요. 자 그래서 자 요런 기업들은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인공지능 얘기만 하면은 주가가 많이 오르는데 뭐 구글은 좀 예외이긴 한데 자 아무튼 요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직 인공지능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요. 인공지능 얘기만 하면은 주가가 평균적으로 28.6%나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3월 지금부터 한 달 동안은 실적 발표 기간이 안 되고 4월 한 20일 정도부터 이제 성장주들이 또 실적 발표를 하잖아요. 메가디피스 7이 4월 말이나 돼서나 이제 실적 발표를 할 텐데 그때 또 인공지능 얘기를 하면서 실적이 잘 나오면은 주식시장을 다시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4월 말하고 5월 초 그때 약간의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 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번 한 달도 좀 저희가 또 견딜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자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공지능 관련해서 다음 주에 뭐 이번 한 달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무조건 나쁜 건 아니고 인공지능의 이제 대표적인 주자 엔비디아가 GTC 컨퍼런스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GTC 컨퍼런스를 하면서 3월 17일부터 21일이죠. 지난번에 CES 컨퍼런스 하면서 1월 초에 떨어졌던 주식시장이 1월 둘째 주에 끌어올려졌습니다. 자 엔비디아의 GTC 컨퍼런스를 하면서 이제 뭐 소문의 주식을 팔 수도 있지만 자 그래도 자 요런 것들 하면서 신제품 발표하고 이러면 뭐 이번에 자 B100이라는 뭐 새로운 반도체도 발표한다고 하죠. 자 그러면서 자 엔비디아가 끌어올려질 수가 있죠. 그러면 주식시장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월요일까지 자 일단 월요일날 그렇게 올라간다고 쳐도 그다음에 이제 화요일 수요일이 문제인데 자 수요일날 다행히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HBM 같이 고성능 인공지능 칩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실적이 잘 나오고 인공지능 얘기를 해주고 앞으로 전망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화요일날 좀 밀렸다가도 수요일날 FOMC 회의로 조금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데 자 그리고 FOMC 회의가 끝나고 장 끝나고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주식시장을 다시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기운으로 계속 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목요일날 나이키나 페덱스에서 실적 발표가 좀 안 나오면 다시 눌릴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엔비디아 월요일, 자 수요일날 마이크론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수도 없는 그런 시장입니다. 자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경제 지표가 나쁘냐? 지금 당장 그렇게 나쁘지도 않습니다. 제가 얘기 드렸지만은 침체 신호만 나오지 않으면은
그래도 주식시장이 경기가 좋은 게 주식시장엔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골디락이라도 볼 수 있는데, 자, 아직까지 침체 신호는 아마 1분기 실적 발표 때 나올 수가 있는 가능성이 좀 높죠. 그래서 제가 4월 달입니다. 지금 호재가 뭐냐면은 일단은 물가는 뭐 한두 번 정도 올라가긴 했는데 잘 떨어지고 있어요. 연준이 목표로 한 이제 PCE가 2.4, 2.8로 떨어져 있죠. 연준이 올해 목표로 한 2.4%에 벌써 도달을 했고요. 조금 올라가더라도 올해 말까지는 떨어지겠죠. 자, 근원도 뭐 잘 안 떨어지게 하고 2.8, 2.9 뭐 이렇게 나오겠지만은 결국 올해 말까지 떨어질 거로 다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유값이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 조금 걱정이 됐는데 브렌트유가 85불, 자, 웨스텍사스 오일이 81불입니다. 자, 기름값이 아직 90불은 안 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불안하진 않습니다. 이제 계속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죠. 달러 가치도 사실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103.06으로 아직 104 밑에 있죠. 그래서 104보다 낮으면 좀 괜찮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경제 지표들이 불안한 상황은 아니고요. 이제 다음 주에 요것도 올라가는 거 좀 봐야겠죠. 채권 이자도 어느 정도 고점을 찍었죠. 10년물이 4.30까지 올라왔고, 자, 2년물도 4.73까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기준금리 3번 반영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채권금리도 다시 내려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실업률도 아직은 3.9%죠. 자, 연준이 바라는 건 4.1%인데 아직까지도 자, 노동시장도 견고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4.1이 넘어가면 좀 걱정이 되겠지만은 아직까지는 노동시장도 괜찮고요. 그래서 시장의 불안 요소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경제지표적으로 보면은 뭐 아주 뭐 GDP도 3%대고 뭐 좋죠. 그런데 약간 불안한 느낌이 어디서 오냐면 금하고 암호화폐 선호가 좀 일어나는데 일단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라든지 뭐 인플레이션 걱정이 아직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금 선호도가 좀 높습니다. 2159불까지 원수당 올라갔고요. 뭐 이건 중국에서 많이 사서 그렇다 그럴 수도 있는데, 자, 암호화폐도 72,000불까지 올라갔죠. 뭐 68,000불로 어제 눌리긴 했지만은 그래도 금하고 암호화폐에 대한 선호가 조금 올라가는 거는 조금 경계할 만합니다. 자, 왠지 시장에 뭔가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는 하는데, 자, 아무튼 경제 지표로 보면요 아직까지는 크게 걱정할 만한 상황은 없습니다. 물론, 채권 시장은 계속해서,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죠. 그래서 금리를 높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채권 1년까지는 5% 이상으로 금리를 주고 있는 거는, 그만큼 단기적으로 뭔가, 자, 채권 시장에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런 얘기인데요. 자, 아무튼, 채권 하는 사람들이 원래, 부정적이죠. 경제학자들, 경제기자들. 자, 채권은 뭐 항상 부정적입니다. 자, 작년에도 그랬죠. 근데 작년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재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자, 그냥 봐주고 있고요. 그래서 자, 일단은 연준이 3번 정도 자, 내릴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뭐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모르겠지만 그대로 나와주면은 그게 걱정은 없고요. 물론 이제 월요일, 화요일 날 걱정이 좀 되겠어요. 특히 화요일 날 수요일 오전까지 좀 걱정이 되겠지만은 잘 나올 수도 자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요게 잘 나오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잘 나오고 그러면은 시장이 5,200도 뚫고 5,180도 뚫고 올라갈 수 있다. 뭐 그런 생각도 들죠. 자, 그다음에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올해 12개월 내로 리세션은 없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소프트 랜딩 가능하다가 63%입니다. 자, 리세션은 한 17%밖에 안 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자, 얘기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좀 살아나고 있다는 게 구리를 보면 알 수 있죠. 구리가 톤당 9,000불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런 얘기도 좀 드리고 있고, 그래서 경기가 좀 살아나고 있고요. 이번 주에 주식시장으로 돈이 많이 들어왔는데 560억 달러가 주식시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그런 발표를 했고요. 특히 기술주 쪽에서는 68억 달러가 주식시장으로 또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 드리지만은 현금 시장에 MMF 마켓에 돈이 8.8조 달러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돈은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들어오는 그런 돈들입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런 기대감도 있어요. 저가 매수 세력을 지금 무시할 수는 없어요. 물론 수익 실현도 무시할 수는 없는데 저가 매수를 무시할 수는 없는데 그 저가 매수가 언제 들어오냐죠. 자,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MMF 마켓에 들어가만 있어도 5% 이상 수익을 내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지금
지금부터 천천히 뭐 5월 달까지 뭐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당장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돈들이 지금 암호화폐나 금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암호화폐로 많이 들어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요즘 금 대신에 암호화폐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났다. 자, 그런 발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자, 현금 시장에 돈이 많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기업들 수익이 그렇다고 안 나냐? 아니죠. 예, S&P 500의 한 75%의 기업이 이번까지는 실적을 잘 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1분기 실적이 잘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나올 것 같다는 걱정이 이제 4월 15일까지 주식시장을 좀 밀어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물론 5월 달에 셀린 메이 실적 기간이 끝나면 또 떨어질 수 있는 거고. 자, 아무튼, 자, 5년 평균 77%, 10년 평균 74%의 거의 부합하게 실적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닝 그로스 보시면 알겠지만 2023년 1분기를 기점으로 이제 2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내려갔다가 지금 이게 트러프죠. 트러프를 겪고 다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닝이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소프트 랜딩 가능성 얘기 드렸지만 더 올라갔죠. 지금 37개 기업이 실적 발표할 때, 자, 리세션이 원래는 훨씬 많았는데 지금 37개 기업이 소프트 랜딩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리세션을 예상하는 기업들도 47개로 더 많긴 합니다. 또 아직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들도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리세션을 생각하는 기업이 2022년 2분기만 하더라도 지금 237개나 됐었는데 그게 47개 기업까지 많이 떨어져 있죠. 그래서 자, 올해 경제학자들도 그렇고 기업들도 그렇고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뭐 재작년만 해도 일론 머스크도 작년에 경기 침체가 올 것 같다 그러고 뭐 올해도 올 것 같다 그러는데 작년 올해 아직 침체 신호 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시장을 뭐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고요. 약간의 곰들이 불안감을 조성해서 주식시장을 좀 뭐 한 달 정도 좀 밀어낼 수가 있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중국의 소비자 물가가 또 올라갔다고 지난주에 얘기 드렸죠. 예, 중국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 덕에 기름값도 조금 올라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물론 기름값 공급은 조금 IEA에서 좀 줄어들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이 이제 3월 달에 금리를 올린다고 하죠. 그러면 금리 올리면 일본 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 돈이 좀 빠져나가고 그런 게 중국이나 이제 미국으로 다시 들어올 수가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긍정적인 것들이 많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아무튼 오늘 소식은, 자, 오늘 다음 주 경제 전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 자, 축복 받으시고요. 예.